여러분, 시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29회 기출문제 분석 2교시 5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과 기록과 관련된 문제 5개만 풀어보고요. 나머지도 빠르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2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것이 많아. 요새 재미있는 일도 없고 외롭고. 요양보호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1번, 어디 불편한 것 있으세요? 2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3번, 요즘 많이 힘들고 외로우신가 봐요. 4번,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5번,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공감적 반응을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이런 문제를 의외로 엄청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함께 느끼는 게 공감이거든요. 그러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나서 공감의 첫 번째는요. 상대의 이야기를, 대상자의 이야기를 나의 말로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뭘지 감정 읽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상대가 한 말을 나의 말로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표현해주는 것. 이것이 공감적 반응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면 틀리시지 않을 수 있어요. 대상자가 지금 세월이 갈수록 후회가 되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요새는 재밌는 일이 없어. 흥미와 관심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외로운 거죠. 그러면 지난날에 후회되는 것도 생각나시고 그리고 요새 조금 재미 느끼시는 일이 없어서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감정 읽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와 비슷한 맥락의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것이 3번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고 외로우신가 봐요 하고 말했죠. 제가 앞에 얘기했던 나의 말로 반복하기는 여기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정답이어야 합니다. 자, 1번은 추측해서 저렇게 얘기하니 어디 불편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틀렸고요. 재미있는 일이 없다고 하니 재미있게 해드려야겠다.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 진짜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문제 같은데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팔도 쑤시고 다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요양보호사는요. 어르신, 아프시면 병원 가야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이러면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공감적 반응 아니에요. 공감적 반응은요. 감정을 함께 하는 거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신데 여기저기 아프시니까 좀 힘드시죠? 속상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했으니까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여기저기 아프니까 하고 나의 말로 반복하시고 그 다음 감정. 그래서 속상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가르치려고 드는 거 전혀 공감?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감정을 함께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9번.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표정한 얼굴로 말한다. 2번.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말한다. 3번. 대상자에게 커다란 소리로 말한다. 4번.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한다. 5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29회 때 의사소통 문제가 유독 많이 나왔어요. 무려 4문제나 나왔어요. 자, 29번 문제는요. 난청 대상자와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1번에 보면 무표정한 얼굴로 말한다. 틀렸죠. 어떤 대상자랑 이야기하든지 간에 무표정한 얼굴은 아니죠.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표정요? 상황에 맞는 다양한 표정을 지어야겠죠. 슬플 땐 슬픈 표정, 좋을 땐 좋은 표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말한다. 틀렸죠. 의사소통의 원칙이죠. 어디서 말한다? 정면에서 말한다. 그리고 시각장애가 아닌 이상은 눈을 보면서 말한다입니다. 되셨죠? 정면에서 말한다. 시각장애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번에 대상자에게 커다란 소리로 말한다. 틀렸죠. 큰 소리로 말하는 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요, 작은 소리로 말한다는요, 물론 안 좋습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다 안 좋고요. 적당한 크기로 말하셔야 합니다. 다만 언제만 예외가 있냐면 주의력 결핍일 때,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을 때는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주의 집중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좀 조용히 작은 소리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이에요. 요걸 제외하고는 큰 소리, 작은 소리 다 안 됩니다. 자, 4번에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한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난청 대상자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해가 좀 느릴 수 있어요. 난청 대상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많이 힘들겠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무조건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때까지 친절히 반복적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꼭 난청 대상자가 아니어도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5번에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아니고 크게, 출력은 작게 조절하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 모의고사에서도 너무 많이 했었죠. 우리 난청 대상자하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을 크게 한다예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야기해야 난청 대상자가 내 입을 보면서 잘 안 들리니까 입 모양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해야 되며 요거랑 같이 외우라 그랬어요. 보청기 입력을 크게. 입을 크게 하는 거니까 보청기 입력도 크게 한다. 요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암기법도 가르쳐 드렸는데 그쵸? 입력은 크게 그리고 출력은 작게 조절하는 겁니다.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0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올바른 것은 1번.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한다. 2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3번.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게 말한다. 4번.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한다. 5번. 반말을 사용하여 친근감이 들도록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난청 아니고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것이 원칙대로 풀면 돼요. 자,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한다. 주의 집중을 못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집중을 못하니까 가능하면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집중을 못하는데 옆에 막 게임기 틀어져 있고 TV 틀어져 있고 이러면 대화에 집중을 더 못하겠죠. 그래서 환경적 자극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게 말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천천히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도요. 주의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아까 제가 주의 집중을 못할 때는 조용히 말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죠? 꼭 같이 외워줍니다. 천천히, 조용히, 유일하게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 것,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예요. 그 다음
4번,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한다. 안 됩니다. 집중 못하는데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요.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 가지씩 제시하는 겁니다. 되셨죠? 5번, 반말을 사용하여 친근감이 들도록 하는 건 어느 곳에서도 원칙에 어긋나죠. 반말은 무시하는 태도가 들어있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 존댓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주의력 결핍 장애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천천히 조용히 얘기할 것, 단계적으로 제시할 것, 요게 포인트입니다. 되셨죠? 우리 선생님들 의사소통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3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여놓는다. 시간과 장소를 자주 인식시켜준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1번 언어장애, 2번 이해력 장애, 3번 판단력 장애, 4번 진압력 장애, 5번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요, 4번 진압력 장애입니다. 자, 여러분, 진압력이 뭐죠? 진압력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좋은 능력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도 파악을 잘 못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를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이르를 수도 있어요. 장소,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것. 시간,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이런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려주게 자꾸 이름 불러주고 존칭도 함께 사용하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면 좋겠고, 아침 8시에요, 식사할게요, 이렇게 시간을 자주 알려주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여놓는다 그랬어요. 매우 좋죠. 왜냐하면 이 물건이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생각이 잘 날 수 있게끔 이름표를 붙여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시간과 장소를 자주 인식시켜준다. 지금 몇 시예요? 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 여기는 어디예요? 뭐 여기는 생활실이에요. 여기는 프로그램실이에요. 이렇게 장소를 자주 인식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그렇죠.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자꾸 까먹으니까 그런 거 까먹지 말라고 자꾸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진압력 장애입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기저귀를 수차례 갈아들임, 2번 세면대에서 자주 손을 씻으심, 3번 며칠 만에 많은 양의 변을 보심, 4번 오전 10시에 바나나 한 개를 전부 드심, 5번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2-3시간 시청함. 정답은요,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기록을 할 때는요, 애매한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번에 기저귀를 수차례 갈아들였다. 수차례가 틀렸네요. 몇 회 갈아들임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3회 갈아들임, 2회 갈아들임 이런 식으로요. 이번에 세면대에서 자주 손을 씻으심, 자주 틀렸네요. 얼마나 자주? 1시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3번에 며칠 만에 많은 양의 변을 보셨다 그랬는데 며칠 만에 틀렸죠? 뭐 2일 만에, 3일 만에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많은 양도 얼만큼이 많은 양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은 손가락 3개 굵기만한 똥을 몇 cm만큼 싸셨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구체적인 양을 쓰셔야 합니다. 4번에 오전 10시에 정확한 시간이죠? 바나나 1개를 전부 드심. 애매한 표현이 하나도 없는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에 오랜만에 안 되죠? 며칠 만에, 뭐 2일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사소통과 기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2교시 6부에서 치매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열공!